니키 헤일리 미 유엔 대사가 북한 도발에 대한 모든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주한미군 사드 배치가 한국 방어를 위해 중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오는 17일 외교장관 회담을 열고 대북 제재와 압박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합니다. 육군 11사단이 K2 전차와 K21 장갑차 실사격 훈련을 하고 적을 정확히 타격하는 정밀 사격 능력을 숙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미국 정부가 주한미군 사드 배치는 한국 방어를 위해 중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니키 헤일리 미 유엔 대사는 북한의 도발에 모든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첫 소식 이다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도발에 모든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미북 대화를 위해서는 북한의 태도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북한의 행동으로 모든 국가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을 국제사회가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김정은에 대해서는 비이성적인 사람, 분명하게 사과하지 않는 사람으로 묘사했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또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는 방어용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또한 사드가 중국을 겨냥한 게 아니라는 점을 중국 정부에 분명히 밝혔다고 덧붙였습니다. 조태열 주 유엔 한국대사는 미국과 일본, 러시아, 중국 간 긴밀한 협조와 대북 제재만이 북한의 변화를 이끌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안보리 순회의장인 매슈 라이크로프트 영국 대사는 주의 깊게 북한을 모니터링하면서 조치를 취하자는데 이사국이 동의했다고 밝혔으며 특히 베시오 코로 일본 대사는 미사일이 배타적 경제수역안에 떨어진 것에 대해 어빈 조업이 있어 매우 위험하다고 우려했습니다. 하지만 류제이 유엔 중국 대사는 대화를 통해 북핵을 해결해야 한다며 이들과 입장 차이를 보였습니다. 숀 스파이서 미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반발 등과 관련해 한국 방어를 위해 사드 배치는 대단히 중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마크 터너 미 국무부 대변인도 미북 대화는 비핵화와 도발 억제에 대한 의미 있는 조치를 할 책임이 북한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명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북한의 도발 중단과 동시에 한미연합훈련의 중단을 거론한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일축했습니다. 국방뉴스 이다경입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틸러스 미국 국무장관 간의 한미회담이 오는 17일 개최됩니다. 외교부는 북핵 문제와 관련한 한미 공조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과 사드를 둘러싼 한중 관계 등 관련 현안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손시은 기자입니다. 외교부는 오는 17일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북핵 문제와 관련한 한미 공조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압박을 더 강화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문제 공조 방안, 한미 동맹 발전 방향, 한반도 주변 정세 등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오는 17일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틸러스 장관 간의 한미 외교장관 회담이 열리며 방한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틸러스는 방한을 계기로 사드를 둘러싼 한중 갈등이 완화될지 묻는 질문에 대해 특별히 한미동맹 강화 방안이나 기타 주요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해 관련 협의가 이루어질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이와 함께 틸러슨 장관 방안은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 등 북한의 위협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북핵과 북한 문제에 대한 빈틈없는 공조와 한미동맹 강화의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그간 연쇄적으로 진행되어 온 한미 고위급 협의를 더욱 진전시키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방뉴스 손시은입니다. 정경두 공군참모총장이 제주 제2공항에 공군 부대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는 남부 탐색구조부대와 관련해서는 제주도민과의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정경두 공군참모총장은 9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제주항공우주박물관에서 열린 딘헤스 미 공군대령 기념비 제막식에 참석해 최근 논란이 되는 남부탐색구조부대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 총장은 기존 국방중기계획에 따라
제주 제2공항 안에 공군 남부탐색구조부대를 설치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성용 공군본부 기획관리참모총장은 추가 브리핑에서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 논의는 1997년부터 국방 중기계획에 반영된 사안이라며 내년에 있을 선행연구에서 대안과 타당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주도가 대상지로 정해진 이유는 남부탐색구조대가 남쪽으로 다니는 배나 항공기의 조난 상황에서 효율적으로 긴급 구조를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남부탐색구조부대 설치와 관련해 공군과 국토부, 제주도 사이에 사전 교감이 없었던 점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기획관리참모부장은 남부탐색구조부대의 주 업무가 구조 업무이고 현재 수송기가 제주공항을 이용하는 것보다 조금 더 큰 수준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방뉴스 김주영입니다. 국군수도병원이 방사선 사고에 대한 비상진료 능력을 높이기 위해 훈련을 했습니다. 한국원자력의학원과 국군대전병원이 훈련에 동참했고 방사선 비상진료 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23개 지정병원 관계자가 참관했습니다. 오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판교 인터체인지 인근에서 방사능 물질 운반 차량과 일반 차량이 추돌하면서 방사능 물질이 유출된 상황. 방사능에 오염된 환자들이 방사능 비상진료 지정병원인 국군수도병원으로 이송됩니다. 환자가 도착하자 선별진료소에서 보건물리요원이 방사능 측정기로 피폭 정도를 확인하고 의료요원은 환자의 부상 상태를 살핍니다. 응급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방사능 오염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별도로 설치한 응급환자 격리실에서 치료를 받습니다. 의료진은 치료를 할 때도 꾸준히 오염물질을 제거하며 방사능 수치가 떨어지는지 확인합니다. 또 방사능 폐기물을 별도로 수거해 안전하게 처리합니다. 국군수도병원과 국군대전병원 의료진은 이번 방사선 비상진료 훈련을 통해 위기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점검했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육군 11사단이 K2 전차와 K21 장갑차 실사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전차와 장갑차는 유사시 적진 돌파의 최선봉 역할을 담당하는데요. 이번엔 적을 정확히 타격하는 정밀 사격 능력을 숙달했습니다. 김인하 대위의 보도입니다. 정적을 가르며 포신이 불을 뿜습니다. 목표물을 향해 날아간 포탄은 정확히 표적을 관통합니다. 육군 11사단이 실시한 K2 전차와 K21 장갑차 실사격 훈련 현장입니다. 4박 5일간 진행된 훈련은 팀 단위 장비 운영 능력을 숙달하고 실전장 상황에서 정확한 사격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실시됐습니다. 실사격 훈련은 전장 상황을 가정해 야간에도 계속됐습니다. 최신 기술을 활용한 정확한 사격으로 우리 군 주력 전차의 위용을 과시했습니다. 이번 공영이 사격 훈련을 통해 장병들이 실전적인 전투 감각을 숙달하고 사격에 대한 자신감을 얻는데 아주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부대는 강한 전투 능력을 구비하기 위해 실전과 같은 교육 훈련을 반복 숙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김인하입니다. 육군 1야전군 사령부가 3일 전군 최초로 독학학사 학위제를 도입하고 두드림 대학교 입학식을 열었습니다. 부대는 독학사 제도를 통해 지략으로 승리하는 정예 부사관을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경일 상사입니다. 김영식 육군 1야전군 사령관 주관으로 열린 입학식은 부사관 지원자 237명 전원에게 독학학사 입학증을 수여함으로써 학습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독학사는 소정의 시험으로 대학 학위를 취득할 수 있고 사이버 대학교와는 달리 수강료와 교재비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어 지원자들이 크게 만족하는 제도입니다. 부대는 소속 부사관들 중 절반이 고등학교 졸업자로 배움에 아쉬움이 컸던 상황에서 부사관 정예화의 일환으로 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를 위해 부대는 지원자들의 학습을 부대에서 관리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조성해 학업의 연속성과 집중도를 향상시켰습니다. 특히 격오지에서 근무하는 인원들을 위해 사이버 지식정보방을 활용한 교육 여건을 마련, 근무지별 격차를 해소했습니다. 김 사령관은 공부하지 않는 자에게 미래는 없다며 학구열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배움을 향한 여러분의 열망과 노력은 각자의 자기개발 및 발전은 물론이거니와 제1야전군, 나아가 육군의 승리를 달성하는 데 튼튼한 뿌리가 될 것임을 명심하고
한편 부대는 독학사 제도를 통해 지략으로 승리하는 정예 부사관을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강경일입니다. 육군 54단이 장병들의 문화체험 기회 제공을 위해 경상북도와 문화예술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MOU로 경북 도립예술단은 장병들의 문화체험 기회를 늘리고 군 복무의욕 고취를 위해 부대 순회 위문 공연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 사단 군악대 멘토링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연말에는 합동 공연을 하는 등 상호 협력을 통한 문화예술 분야 상생 발전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이날 MOU 체결식에서는 장병과 가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립예술단과 군악대가 합동 공연을 펼쳐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부대는 보다 수준 높은 공연을 통해 장병들의 바른 정서와 인성함양, 사기 진작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군 5호 공중기동비행단이 지난 7일 부대 인근 지역 마을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대민 의료 지원에 나섰습니다. 항공의무대대 군의관과 간호사, 의무병 등으로 구성된 공군 오비 의료지원팀은 부대 인근 마을회관에서 어르신들에게 침술 치료와 정형외과적 검진 등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기초약품을 지원했습니다. 오비행단 인근에 거주하시는 지역 주민들께 임무 수행에 따른 불편에 대해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15개 마을을 대상으로 의료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한편 부대는 지원에 나설 때마다 민원 담당 등이 동행해 지역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마을회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생필품을 지원하는 등 지역사회와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방홍보원과 상명대학교가 9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국방안보 분야 홍보를 위한 콘텐츠 제작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양 기관은 이날 군 홍보와 콘텐츠 제작 협력, 우수인재 양성, 인적 물적 교류를 통한 상호 발전에 뜻을 모았습니다. 이붕우 국방홍보원장은 그동안 업무의 질적 향상을 위해 유관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왔다며 특히 이번 협약을 통해 매체들의 콘텐츠 제작 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종희 상명대학교 부총장도 군사학과와 안보통일연구소 설립 등 국가안보에 관심이 높은 학교인 만큼 국민의 안보 공감대 형성에 동참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상명대학교는 영상미디어연구소를 운영하며 매년 미디어와 문화예술 분야에서 육군 간부들의 위탁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방일보로 보는 병영 소식 3월 9일자입니다. 먼저 6면을 보시죠. 날로 증가하는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비해 해군은 강도 높은 훈련으로 영해 수호를 다짐하고 있는데요. 보시는 사진은 경남 일대에서 진행한 해군 특수전전단 해상 강화 훈련에서 UDT 대원이 바다로 뛰어내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6면의 위쪽으로 가면요. 해병대가 민군경 합동으로 서북도선의 중증 환자 발생 시 골든타임 안에 응급처치 능력을 숙달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후송에 그친 것뿐만 아니라 전문 의료진을 현장에 투입해 임시 수술실을 설치하고 가상의 응급수술까지 시행했다고 합니다. 마지막 소식 2면입니다. 레바논 티르에서 UN 평화유지군 임무를 수행 중인 동명부대 장병들이 교통사고를 당한 현지 주민을 구한 사연이 알려져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작전 지역 초소에서 교통사고를 목격하고 식염수와 붕대 등으로 응급조치를 한 뒤 신속하게 병원으로 환자를 옮겨 소중한 생명을 구한 건데요. 당시 사고를 당했던 주민은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하고 초소를 찾아 장병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는 후문입니다. 국방일보로 보낸 병영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한미연합사령부는 3일 올해 독수리 훈련에 미군 만여 명이 참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연합사 관계자는 올해 독수리 훈련에 해외에서 증원되는 미군 3,600명이 참가하고 주한 미군을 포함하면 독수리 훈련에만 미군 만여 명이 투입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일 국방뉴스에서는 올해 한미연합 독수리 훈련이 작년과 같이 사상 최대 규모로 열렸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주간용어 돋보기, 오늘은 독수리 훈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독수리 훈련은 영어로 폴 이글이라고 부르는데요. 지난 1975년 한미연합 특수전 훈련에 최초로 참가했던 미군 제7특전여단의 상징인 조랑말 폴과
한국군 제1특전여단의 상징인 독수리 이글을 합쳐 부른 것이 독수리 훈련 명칭의 유래가 됐습니다. 독수리 훈련은 북한의 특수부대나 비정규군 등이 후방 지역에 침투할 경우 방어작전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실시되며 지상과 공중, 해상, 상륙, 특수작전을 포함한 야외 기동 훈련을 말합니다. 과거 독수리 훈련은 후방 지역 방어를 위한 소규모 비정규전으로 진행됐는데요. 북한의 도발이 점차 확산되면서 훈련 규모가 지금의 규모까지 커지게 됐습니다. 올해에는 미군 병력 3,600여 명, 한국군 약 30만 명 정도가 참여하고 조기 경보기와 함재기, 전투기 등 80여 대를 탑재한 9만 7천 톤급 칼빈슨 함정도 훈련에 참가해 이슈가 됐습니다. 북한은 매년 3, 4월 한미연합훈련 기간 때마다 도발을 강행해 오고 있는데요. 독수리 훈련은 한미동맹의 대비 태세를 향상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방어적 성격의 연례적 훈련입니다. 작년에 이어 대규모로 진행되는 독수리 훈련이 북한에 대한 강한 경고의 메시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간용어 돋보기, 지금까지 독수리 훈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한미일 3국의 유엔 대사가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의 도발을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특히 헤일리 미 유엔 대사는 김정은 정권을 강력히 비난하고 한미연합훈련과 사드 배치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줬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국제사회를 무시하고 도발을 하는 것은 자멸을 재촉할 뿐입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